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의 얼굴 없는 영정이 올려져 있습니다. 숨진 피해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시민 수백 명이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경공매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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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전국에서 벌어진 전세 사기는 개개인의 잘못이 아닌 사회적 재난이라고 규정하며 정부를 향해 제대로 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국토부에서 관계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논의 중이다. 그걸 누가 하냐고요. 언제까지 기다리냐고요. 그거 기다리다가 지금 3명이 죽어 나갔습니다. 6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손해를 본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담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피해자들에게 선구제, 뒷병의 후 회수 대책을 포함하는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인천 건축왕 전세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번 사건의 피해액이 500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 수는 70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범으로 건축왕의 딸인 남모 씨도 포함돼 아버지에게 주택 명의를 빌려준 뒤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 접수된 피해 가구 수는 지금까지 120동 3,100여 채에 달합니다. 집주인은 28명, 파악된 것만 1,300여 건의 근저당이 잡혀 있는데 채무자는 대부분 A종합건설 주식회사로 이른바 건축왕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건축왕이 이들 주택을 담보로 주고 돈을 빌린 기관은 모두 90곳. 4대 은행 등 1금융권도 일부 있지만 빌려준 금액이 크지 않고 협동조합이나 금고 등 이 금융권이 대부분입니다. 금리는 높지만 대출이 비교적 잘 나오는 상호금융의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맡기고 전국 곳곳에서 자금을 빌린 것입니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71억 원까지 수십억 원을 빌려준 곳도 상당수입니다. 단위조합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일반 은행과 달리 자금력이 크지 않아 경매 중단이 현실화하면 자금 경색이 우려됩니다. 연체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자금 회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금액이 소액이라도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겠죠. 게다가 이금융권의 부동산 PF 연체율이 높아지는 추세여서 경매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연쇄 부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잇따라 사망한 데 대해 비통하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주로 20, 30대 청년 세대에 집중된 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입니다.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입니다. 회의에서 국토부 장관이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해 경매 절차를 중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자 윤 대통령은 이를 제가했습니다. 살던 집이 저가에 낙찰되면서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나 저리자금 지원 등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피해 발생 전에도 선제적으로 지원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피해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것을 그런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고용 세습과 마약 범죄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는데 이 또한 피해가 청년들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미래 세대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우선 정부가 그동안 전세 사기 피해자들 대책을 내놨었는데도 비극이 이어졌습니다. 네. 대책이 효과가 없었다 이거 아닙니까? 일단 정부가 그동안 내놨던 이 전세 사기 피해 대책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가구당 최대 2억 원까지 대환 대출을 해주고 긴급 주거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또 전세 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도 무주택자 요건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네. 또 최대 3억 원 이하 전세집까지 가구당 2억 4천만 원을 연 1, 2% 금리로 지원하겠다 이런 대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피해자들은
이런 대책들이 실효성이 없다고 말을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대환대출은 5월부터 시작이니까 당장 이용할 수 없고요. 또 2억 4천만 원까지 저리 대출을 받는다 해도 나머지 한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스스로 마련해야지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미 대출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도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긴급 주거 임대주택은 원룸이 많고 또 거리가 멀어서 고작 10세대만 지금 이사를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받는 최우선 변제금도 보증금이 8천만 원 이하여야 30% 정도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다가 아니군요. 네, 그 한도를 넘으면 한 푼도 못 건지고 그냥 집에서 쫓겨나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탁상 행정, 탁상 대책이 나온 겁니다. 그럼 지금 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피해자들은 가장 시급한 건 우선 경매 중단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근저당권에서 우선순위가 밀린 세입자들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집주인 다른 새 주인에 의해서 집에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 다음으로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피해 임차인들이 그 집을 우선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세는 아주 바닥이라서 그걸 경매장에 가면 그냥 은행 근저당이 가져가면 저희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그나마 1차에서 누군가가 받아준다면 조금이라도 회수를 할 수가 있는데 1차에 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매각이 되고 나면 당장 쫓겨나야 되고 그중에 건질 수 있는 돈이 많아봐야 2,700인 거고 하나도 못 건지고 지금 나갈 사람들이 태반인지라. 그러니까 경매에 넘어가면 우선 경매에서 나온 돈이 1차로는 이제 세금 같은 것으로 나갈 것이고 2차로는 금융기관 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돌아오는 거니까 뭐 받을 게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경매는 어느 정도 진행된 걸로 나왔습니까? MBN이 입수한 그 인천 미추홀구 피해 물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요. 한 3천 가구 중에 1,000가구가 경매에 들어갔고 네. 이 중 100건은 매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경매 절차가 3회 진행된 것이 69건, 그리고 2회가 82건, 그리고 1회가 95건에 달합니다. 공매로 넘어간 것도 상당수 달하고요. 아직 경매 날짜가 잡히지 않은 가구도 670건이 넘습니다. 이 경매가 3회 정도까지 가게 되면 원래 가격이 한 60% 선에서 낙찰이 되는데 이 낙찰 가격이 낮으면 피해자에게 돌아갈 몫은 그만큼 더 줄어들거나 아예 그렇죠.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 가운데는 살던 집을 또 낙찰 받으려고 경매에 갔다가 소위 경매꾼들에게 밀려서 낙찰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대통령이 그래서 경매를 중단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현실성이 있냐 부분은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네, 한마디로 말하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공공기관인 캠코가 갖고 있는 공매 51건에 대해서는 이 기일을 변경을 했지만 경매는 사실 중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매를 중단할 경우 유동성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금융기관들은 자금 경색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금융위도 조금 전에 또 회의를 하고 또 대책들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일일이 이들 금융기관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추홀구 피해자들의 전세 보증금 액수는 대략 한 2,500억 원 정도에 달하는데요. 결국 정부가 나서서 이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의 부실 위험을 모두 떠안는다 이런 약속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경매 우선 낙찰권 같은 경우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정부가 피해 주택을 모두 매입해서 임대하는 방안도 사실 정의당 주도로 국회 입법 제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내일 국토부는 전세 피해 대책에 대한 어떤 보완 설명을 할 예정인데 얼마나 더 현실적인 안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세입자를 구하려니 경매를 멈춰야 되고 경매를 멈추자니 금융기관이 또 문제고 산 넘어 산입니다.